그보다 범위가 좀 줄어들어요. 자, 선임, 조임, 특별한 거 없어요. 넘겨주시고, 읽어봐도 넘기세요. 특히 중요한 거는 지배인을 잘 물어봐요. 부분적인 포괄 대리는 거의 안 물어봐요. 자, 세 번째,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제가 그랬죠. 백화점 바로 마당에 나와서 판매하는 거,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인식하시면 돼요. 자, 2강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제 3강. 네, 3강입니다. 3강은 이제 상호를 얘기해, 상호. 상호가 도대체 뭘 가지고 상호라고 얘기하는지, 그럼 뭐가 또 상호가 해당되지 않는지, 예, 그런 게 또 시험이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명의대여자. 명의대여자는 다시 얘기하지만 상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상인인 자가 명의만 빌린 게 아니라 상인이 아닌 자도 명의를 대여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책임지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브랜드를 내가 뭐예요, 추어탕? 설악 추어탕인가? 있죠? 자, 설악 추어탕이라는 거를, 그 명의를 내가 빌려왔어요. 빌려와다가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한테 손해를 끼치게 된 거예요. 자, 손해를 끼치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 명의 대여자가 책임져야 되냐?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냐? 이런 걸 묻자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상인이든 상인이 아니든 뭔가 명의를 빌려줬을 때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의 대여자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자, 상호. 처음에 상호는 뭔지, 상호의 의의를 봅시다. 상호란 상인이 영업을 했어요. 자기를 표시하는 그 명칭을 상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인의 영업상 명칭. 다음 중 상호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여러분들 지문, 문제 풀이 하다 보면은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근데 이게 막상 문제에 나오면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헷갈려, 이게. 나중에 이제 내가 기말 문제 딱 보면은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상호는. 지금 바로 보세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다. 이렇게 나와요, 지문이. 이게 맞나? 이런다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 풀이하면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더라도 이거 엄청 잘 나오는 문제니까 잘 이해해 주세요, 이게. 뭐가 자꾸만 잘못되게 지문이 나오는지 그걸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상호의 개념 봅시다. 두 번째 줄. 이 체크된 게 지문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자,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기호, 도형, 문의,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없어요. 다시 이렇게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기호, 도형, 문의, 사용할 수 없다고요. 예. 자, 넘길게요. 두 번째. 상인의 명칭이다. 이렇게 나와요. 상인의 명칭이다. 이렇게 지문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완전 헷갈리죠. 그래서 상인이 아는 자, 예를 들어서 상호보험회사, 협동조합의 명칭 다 상호 아니에요. 그들은 영업에 분류를 한 거예요, 그냥. 분류한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상인의 명칭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상인의 영업상 명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문장이. 상인의 영업상 명칭이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상인이 영업에서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자기를. 예. 이게 다 상호예요, 상호. 자, 그래서 상인이 자신의 상품을 표시하고자 하는 거는 상호를 하고자 않고 그건 상표라 그래요. 저작권이죠, 저작권. 상표와 상호가 헷갈려서는 안 돼요. 그러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서 그 빨갛게 하면 여러분들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읽은 부분만 나와요. 지문에 그냥. 상인이 영업으로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다만 상표하고 구분해 주세요. 상표 이런 문장이 나오니까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예, 자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 상호 아니죠. 이건 상표예요, 상표. 그래서 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는 영업 주체인 상인을 표시하는 명칭이 아니고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상호가 아니라는 거죠. 다 보세요.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자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또는 영업을 표시한 것. 영업을 표시한 게 맞나요? 아니죠. 이거는 상호가 아니라 그랬어요. 영업을 표시한 거 아니에요. 영업상의 명칭이고 상인의 명칭 앞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앞에 얘기하는 게 영업상하고 영업상의 명칭이란 말하고 다음에 나오는 영업을 표시하는 건 구분해 주세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영업상하고 영업을 표시하는 거. 이미 감자분들 감 잡으셔야 돼요. 이게 한 문제 무조건 여러분들 맞힌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거의 안 나와요. 여기서 나머지는 읽어만 보세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38페이지. 방가로이 상호 선정의 제한이에요. 제한이라는 건 뭐예요? 한계. 어떤 한계 있잖아요. 뭔가 제재를 하겠다는 거, 제재.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상호 단일의 원칙. 여기서 21조 1항에 보면 동일한 영업에서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상호는 단일 하나만 사용하는 거, 하나만. 마지막 문제 봅시다. 주의할 것은 동일한 영업에 대해서 단일 상호를 함에 있어가지고 지점의 상호죠. 지점의 상호. 이들은 동일한 영업의 상호를 사용해야 하고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줘야 돼. 그래서 무슨 점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이름 쓰고 무슨 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상호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회사의 상호 있죠? 19조. 회사의 상호에 있어가지고 그 종류, 우리 합병회사, 합재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들은 다 종류거든, 종류. 이러한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회사가 아니면 주식회사라는 걸 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표기하라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우측에 보면은 특히 보험회사 나오죠.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생명보험인지 인보험을 얘기합니다. 아니면 손해보험을 얘기하는지 이것도 표시해야 돼요. 예, 이것도 표시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회사 아닌 상인의 상호.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아닌데 주식회사가 썼다든가, 내가 여기서 뭐뭐뭐 상사, 뭐뭐 주식회사, 이거 아닌데도 쓸 수 있잖아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네 번째.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 사용 금지. 부정한 목적. 예, 부정한 목적.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부정경쟁 방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넘겨서 이제 등기를 하는데 우리가 상호 대부분 이제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를 차리면 이제 상호 등기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등기. 41페이지 두 번째. 회사의 상호 등기 봅시다. 회사 경우에 대부분 이제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경우에 상호가 회사의 유일한 명칭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호는 설립 시 등기해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등기해야 될 절대적 등기사항이다. 절대적 등기사항입니다. 자, 효력은 여기서 상호권이 아닌 자, 그 외의 자가 동일한 상호를 등기했을 때는 등기상호 간에 그 등기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등기의 효력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등기 효력, 그걸 미쳐요, 영향이요. 자, 상호 가등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왜 가등기를 하겠어요? 내가 그 회사를 차리려면 바로 그냥 신고하자마자 바로 회사가 나오지 않아요. 예, 바로 회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서 누군가가 내 상호를 미리 썼어요. 그 중간에. 그러면 나는 못 쓰죠. 또 내가 막 준비하는데 또 누가 썼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등기를 칠 때 먼저 가짜로 등기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회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처럼 그때 정식으로 등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인정합니다. 상호 가등기는. 그런 의미로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상호권 보세요. 상호권. 이거는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43페이지 상호권의 내용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 가로 보면은 여러분들 빨갛게 이렇게 체크하세요. 사용권. 또 체크하세요. 전용권. 사용권과 전용권에 대한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문제 푸는데. 도대체 뭘 사용권이라고 얘기하는지, 뭘 전용권이라고 얘기하는지 그 개념만 알면 돼요. 자, 볼까요? 개념. 사용권을 먼저 볼까요? 자기가 적법하게 선정하는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사용권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전용권은 뭐예요? 전용권은 하나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전용권은 뭐예요? 쳐내는 거죠. 쳐내는 거예요. 보세요. 타인이 부정할 목적으로 자기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용을 했어요. 쳐내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죠. 배척할 수 있는 권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 배척할 수 있는 권리 뭐예요? 전용권. 너 사용하지 마. 나 이거 사용할 거야. 사용권. 너 이거 사용하지 마. 이게 전용권. 구분되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문제는 여러분들 한 문제 무조건 맞힐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이제 문제 설명하죠. 상호 사용권은 적극적 상호권이고,
상호 전용권은 소극적 상호권입니다. 그러니까 전용권은 배척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목적이 아니라 너 쓰지 마. 이게 전용권이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길게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요건 보세요. 요건 23조에 보면 상호 전용권 배척하는 거죠. 전용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 중요합니다. 요건이 요건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타인의 영업을 오인해야 돼. 예, 오인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전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봐 주시고 그거 하나하나 또 설명해요. 예, 첫 번째, 두 번째가 설명입니다. 세 번째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효력 볼게요. 효력. 효력은 사용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3.1.5에 보면은 이 상호가 양도도 되고 상속도 될 수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한 거니까 읽어봐 주시고요. 상속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3.1.6에 보면은 상호를 변경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한 거니까 읽어봐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상호를 아까 이제 배척하기도 한다 그랬는데 내가 상호를 사용하다가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히 사용 못 하나요?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상호 폐지 의제예요. 자, 내가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사용할 생각이 없구나라고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상법 26조.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떻게 해요? 2년간 그 상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등기만 해놨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사용 안 하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폐지한 것으로 본다. 자, 이제 그 명의대여자입니다. 이제 명의를 빌려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성명이나 이름이나 상호, 이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상호에 대해서 그 명의자, 누군가 명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의자와 영업주가 동일한데 이걸 동일하지 않게 명의자와 영업주가 동일하지 않을 때도 존재한다는 거죠. 왜? 내가 빌려오면은 내가 영업주는 아니지, 그 명의자는 아니잖아요. 명의자는 아닌데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명의자하고 영업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명의되어야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명의되어가 있으면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명의차용자, 그래서 명의차용자, 빌려온 자죠. 명의차용자 또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다는 거죠. 명의차용자, 명의대여자 구분이 됐죠. 명의대여자, 빌려주는 사람, 빌려오는 사람, 차용자. 그래서 빌려온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제3자는 이게 명의대여자, 그 명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거래에서 올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부분,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규율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의대여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이제 넘깁니다. 52페이지 취지를 보면 네 번째 줄 체크에 빨간 걸로요. 명의대여자의 책임, 금반원의 법리, 외관주의, 빨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란 걸로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한 이론적 근거, 뭐예요? 금반원의 법리, 외관주의. 겉으로 드러나는 거 드러나면 된다는 거죠. 내부적인 건 필요 없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외관주의. 자, 요건 보세요. 요건. 자, 그러면 어떤 요건이 있는지 두 번째 줄 끝에 즉 체크하세요. 명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업을 어떻게 허락해야 되겠죠. 빌려주는 거죠. 허락해야 되잖아요. 허락해줘야 되고. 자, 두 번째 명의 차용자의 영업을 대여자의 영업을 오인해야 되겠죠. 오인해서 나와야 되겠죠. 외관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외관이 존재해야 돼요. 자, 세 번째 명의 차용자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 그 외관을 오인해서 명의 대여자라고 어떻게 돼요? 오인해야 돼요. 자, 외관이 존재해야 돼. 허락이 있어야 되죠. 외관이 존재해야 되죠. 그리고 오인해야 되죠. 이랬을 때 이 요건이 성립이 돼요. 그럼 이제 하나는 배웁니다. 명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이제 끝에 볼게요. 대리점. 이게 잘 나와요. 대리점. 아니라는 거죠. 대리점이라고 붙인 거는 명의 대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저기 앞에 있는 뭐 출장 소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헷갈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그 엄청 헷갈려 나중에. 이거는 명의에서 나와요. 대리점 명의에서 나와요. 무슨 대리점 나오잖아요. 무슨 대리점. 이거는 명의라고 보지. 뭐 금성 대리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금성하고 감성 관계 없어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자, 이제 넘겨보시면 양가르위 명의대여자에 대한 상인성 나오죠. 예, 상인성 볼까요? 제가 상인성 얘기했었어요. 볼까요? 체크할 필요 없어요. 명의대여자에 대한 명의를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명의 차용자 입으로 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되고, 이거죠. 제가 체크할 필요 없다 했죠. 여러분한테 제가 보이지 않게 계속 암시했어요. 명의대여자는 상인이 아니어도 되고,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양가로 3 명의대여자 허락이 있어야 되겠죠. 허락 없이 사용하면 그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넘길게요. 양가로 4 자,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죠. 피용자. 보세요.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 명의차용자의 피용자 체크하세요.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예. 누가 부담합니까? 자, 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판례는 뭐라고 되냐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대여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하는 자의 행위에 거기만 한한다. 그러면 피용자는 아니란 얘기죠. 그 명의 차용자에 대해서 그것만 허락했지 그 피용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오죠. 판례 끝에 보세요. 명의 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칠 수 없다. 예. 자, 외관 존재해야 되겠죠? 외관주의니까. 예, 그래서 외관 존재해야 돼. 오해할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리점은 아니에요. 자, 이제 58페이지. 외관을 신뢰해야 되겠죠? 오인해야 되겠죠? 예, 오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인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쪽 중간에 보면, 거래 상대방의 과실 유무, 불문, 과실 다 필요 없어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는데 다만 거래 상대방이 악인 경우 체크하세요. 악의 경우 그 다음에 면책되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판례에 나오죠.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해서 그 판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러면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판례까지 안 물어보는데 뭐가 있어야 되는 요건 그리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효과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줄 중간에 빨갛게 체크하세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근데 이 연대는 무슨 연대예요? 또 체크하세요.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진정이 아니고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요. 자, 이제 노랗게 체크하세요. 명의대여자의 책임 요건이 충족되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 명의차용자와 같이 명의대여자도 어떻게 해요? 부진정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보시면 책임의 범위가 있고 양가를 일 거래에서 책임 여기까지 민감합니다. 지금 보시면 빨갛게 체크를 할 때 빨갛게 체크하시고 나머지 노랗게 체크하세요. 자, 노랗게 체크하세요. 저보다 미리 체크하지 마세요. 제가 중간에 빨갛게 체크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우선 노랗게 합니다. 우선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빨갛게 채무 자, 노랗게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지금 어디다 빨갛게 체크했어요? 채무에 대해서만. 그것도 어떤 채무예요? 영업상의 거래. 영업상의 거래가 아닌 건 책임질 필요가 없죠. 자, 영업상의 거래.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 채무. 내가 명의차용자가 거래하는 데서 매입처에다가 돈을 안 줬다든가 그럴 때는 같이 영업주도 같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손해배상 채무와 원상회복 채무까지 다 포함합니다. 이것도 이제 판례 읽어보시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행위 나오죠. 아까 영업상이고 이제 불법행위. 불법행위라는 거 우리 알다시피 민법에서 얘기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명의차용자가 이번에 불법행위 체크하세요. 빨갛게 불법행위. 그 다음에 또 체크하세요. 노랗게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어떻게 해요? 부담하지 않는다. 나오겠죠. 충분히 나오겠죠. 불법행위는 아니구나. 네.
하지만 영업상이 발생하는 거 책임지는데 뭐라 했어요? 불법행위. 거기에서 그 명의 차용자가 손님한테 뭔가 불법적 그 영업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손을 끼쳤다든가 이게 불법행위로서 손을 끼쳤다든가 이럴 때는 명의 대여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자, 이제 어음행위 나옵니다. 어음행위. 그 중간에 빨갛게 칙하세요. 어음행위. 그 다음에 노랗게 명의 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자, 이제 사용자 책임 보세요. 또 빨갛게 칙하세요. 업무상 불법행위. 위에는 그냥 불법행위죠. 위에는 그냥 불법행위예요.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상 불법행위. 구분해 주셔야 돼요. 명의 차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 빨갛게. 자, 노랗게 칙하세요.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 간의 지감독관계 있는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가 756조 민법이 세계합니다.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는. 그죠? 나왔죠? 영업상의 불법행위. 위에는 그 얘기 없죠? 일반적인 불법행위예요.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3장 끝났습니다.